관상어를 키우다 뉴트의 매력에 빠진 저로서는 뉴트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키우기도 그리 어렵지 않은 애완양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충류나 양서류 쪽에서 건너와 뉴트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뉴트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뉴트를 키우기 위한 어항과 여과기 선택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항은 물고기를 키우는 사육장이죠. 수생이 불가능한 엠페러 뉴트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뉴트를 수생으로 키울 시 물고기와 거의 동일하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어항을 씁니다. 물고기를 잘 안 키우시는 분들이 어항하면 보통 떠올리시는 게 뭐죠? 네, 일명 복주머니 어항이죠. 둥글고 귀엽게 생긴 게다가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데 이 복주머니 어항은 뉴트를 보는 데에도 키우는 데에도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어항의 유리가 전체적으로 둥글게 휘어져 있어서 안에 들어있는 뉴트를 보기 힘든 건 당연하고 거기다 들어가는 물량이 정말 적어요. 수심도 너무 얕고요.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수질이 더 안정적이어서 관리가 쉽고 수심이 어느 정도 되어야 뉴트가 안정적으로 수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건 큰 단점이죠. 어항이 동그랗기 때문에 요과기를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거리식 요과기, 외부 요과기, 미니 외부 요과기, 측면 요과기, 스펀지 요과기 다 제대로 안 들어가요. 큐방으로 겨우겨우 붙여놔도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어항에 초보자들이 넣는 건 단지 요과기 아니면 뭐 안전뱅이 요과기 이런 건데 그 얕은 물에 그 요과기로 뉴트가 잘 살 수가 없죠. 복주머니 어항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복주머니 어항에 뉴트를 키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채집통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잘 찾아보면 중형 뉴트는 어려워도 소형 뉴트인 파이어밸리 뉴트나 이스턴 뉴트 정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27리터 이상 들어가며 물을 최소 20cm 이상 채울 수 있고 요과기를 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량은 30큐브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정했고 경험상 적당한 수심이 되어야 뉴트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20cm라는 수심을 정했고 공면이 많아 여과기를 달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과기를 달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채집통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만큼 투명한 플라스틱 부분이 쉽게 긁히고 흠집이 잘 나요. 이러면 나중에 관상을 할 때 불편하거든요. 조금 더 돈을 들이더라도 일반 누드어항을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어항은 바로 직각 어항이에요. 어항 크기도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고 대중적인 크기의 수조를 사용하면 조명이나 요과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대중적인 크기의 수조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정사각형 형태의 어항입니다. 30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 모두 30cm인 정사각형 형태의 어항을 말합니다. 들어가는 물은 끝까지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27리터 정도고요. 30큐브에 키울 수 있는 뉴트는 파이어밸리 뉴트나 이스턴 뉴트와 같은 소형 뉴트입니다. 크레스티드 뉴트나 마블 뉴트, 소도테일 뉴트와 같은 좀 중형 뉴트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적합하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30큐브에는 소형 뉴트 4마리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5큐브는 30큐브와 비교도 안되게 큰 어항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45cm인 정사각형 형태의 어항인데 끝까지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약 91리터나 됩니다. 30큐브 3개보다 더 들어가는 크기죠. 파이어밸리 뉴트와 같은 소형 뉴트는 물론 크레스티드 뉴트나 소도테일 뉴트 같은 중형 이상의 뉴트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어항을 운영하고 싶다면 여과력이 충분히 받쳐준다는 전제하에 중형 뉴트 기준 4마리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역시 45큐브에 소드테일 뉴트 4마리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어항은 자반과 이자 광폭입니다. 일명 자반이라고 불리는 어항은 가로, 세로 높이 45cm, 30cm, 30cm의 크기로 30큐브 하나에 30큐브 반 개를 더 붙인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어항이에요. 40.5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고 중형 뉴트도 수질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하에 한 쌍 정도는 충분히 키우실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형 뉴트는 말할 것도 없이 잘 키울 수 있고요. 이자 광폭은 60cm, 45cm, 45cm의 크기의 어항으로 121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큰 어항이에요. 소형 뉴트는 10마리가 넘어가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중형 뉴트도 5마리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크기입니다. 이자 소폭 어항은 가로는 60cm이고 세로는 30에서 35cm 정도, 높이는 35에서 38 정도 되는 어항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볼 때 왠지 45큐브보다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피가 약 80리터 정도로 오히려 45큐브보다 들어가는 물이 적어요. 물론 그래도 자반보다는 큽니다. 중형 뉴트 기준 3마리까지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어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자 광폭이 너무 부담스럽다 할 때 선택하시면 좋은 어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어항들을 소개드리면서 막 뉴트를 몇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관리를 귀찮아서 자주 안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더 적은 마리수로 키우셔야 하고, 아니다, 나는 좀 더 자주 신경을 쓰고 더 물을 많이 갈아줄 수 있다 하시면 마리수를 더 키우셔도 돼요. 다만 과밀 사육하다가 방심해서 관리를 잘 안 할 시에는 적당히 키우다가 관리를 잘 안 하는 때보다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과밀 사육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실 직각 어항이라고 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로 덧댄 부분이 없는 누드 어항이 관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청경 어항이나 해미 어항 등은 겉으로 보기엔 튼튼해 보이지만 글쎄요, 실리콘 처리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요. 잘 터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리 자체도 그렇게 좀 누리끼리한 감이 있고 아래 위로 덧댄 부분이 미관을 해치는 감이 커요. 누드 어항을 잘 만들어진 곳에서 사면은 실리콘도 거의 안 보이고 정말 깔끔하게 관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드 어항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요과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색 뉴트는 다른 파충류나 양서류처럼 땅 위에 살며 배설도 땅 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똥을 일일이 치워줄 수가 없어요. 물속에 살아 모든 배설물이 물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러한 배설물들을 생물에게 덜 유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요과기가 꼭 필요합니다. 어항과 함께 뉴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용품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측면 요과기입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요과기에 있어 가장 필요한 배설물을 생물에게 덜 유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기능이 매우 미약하고 수류는 쓸데없이 센데 뉴트는 일부 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한 수류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뉴트에게는 절대 안 맞는 요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측면 요과기는 쓰지 마세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기포기를 이용한 요과기예요. 기포기를 이용한 요과기는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뭐 스펀지 요과기, 유동성 요과기, 버블 요과기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다가 구하기도 쉬운 스펀지 요과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포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펀지 요과기는 제가 뉴트를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요과기 중 하나입니다. 수리도 강하지 않은 데다가 요과 기능도 훌륭하게 수행을 해요. 형태도 안주맹이, 쌍기, 단기 형태 등으로 자기가 고르고 싶은 형태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또 꺼리는 단점이 있는데 이건 바로 미관과 소음입니다. 측면 요과기를 제외한 다른 요과기들과 달리 어항에 넣으면 정말 존재감이 커요. 아무리 수초와 돌, 유목 등으로 꾸민다 해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스펀지밖에 없어요. 이건 미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단점이죠. 소음도 심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기를 스펀지 요과기 내부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포기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저소음 기포기 등이 있다고 하나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아예 소음이 없는 기포기는 없어요. 결국 기포기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포기 자체의 소음뿐만 아니라 스펀지 요과기의 출수를 통해 나오는 뽀글거리는 소리도 꽤나 시끄러운 편에 속합니다.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가 입 사지가 않게 들리는 거니까요.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항을 다른 방에 두시거나 기포기와 스펀지 요과기를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를 과밀 사육하지 않고 여유롭게 키울 때 추천하는 요과기 중 하나가 바로 거리식 요과기입니다. 조작과 설치가 간편하고 청소도 쉽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걸으면 돼요, 어항에. 미관적인 면에서도 어항 안에서 보이는 건 입수구뿐이라 스펀지 요과기나 측면 요과기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고요. 다만 여과력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 물 관리에 약간 신경을 더 쓰셔야 하며 뉴트가 거리식 여과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에 구조물을 설치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거리식 여과기 내부로 뉴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개조한 다음 잘 쓰고 있어요. 뉴트를 키울 때 스펀지 여과기 다음으로 추천하는 여과기 중 하나가 바로 외부 여과기입니다. 유리 입출수구를 따로 사서 쓰면은 미관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여과력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쁜 어항을 꾸미는 분들은 다 이걸 쓴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 어항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고 초보의 경우 여과기 청소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를 키울 경우 수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윙 출수구나 오리 주둥이 출수구가 필요해 따로 구매해야 하고요. 하지만 단점을 보더라도 장점이 훨씬 더 큰 여과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한 여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다른 좋은 요과기들이 많지만 일단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린 요과기들로도 뉴트를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으로 뉴트를 키울 때 어떤 어항을 선택하고 또 어떤 요과기를 선택해야 될지 알아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